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제주도가 2030년을 목표로 수소 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와 6기에 이은 세 번째 도전입니다. 과거 많은 투자 비용과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는 만큼 기술이나 인프라 문제는 물론 정책의 정당성, 지역사회의 수용성, 지속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제주도의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을 맡고 있는 이준 미래교통물류연구소장, 그리고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용 수소 트램 도입 배경을 놓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임 도정에서 2번이나 추진했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제주의 대중교통은 버스밖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거주지와 학교 그리고 직장이 도심권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차량이 많지 않을 때는 버스로도 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예. 함덕, 동문로, 중앙로, 그리고 시청, 제주도의 신제주까지만 연결을 하면 해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차량이 증가와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제주의 미래 대중교통의 모습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트램 사업이 과거에 이제 무산된 데에는 법 제도적인 기반도 좀 부족을 했고요.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민 공감의 부족도 큰 이유였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좀 달라졌다고 봐집니다. 도시철도법 등 트램 3법 개정 등으로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이 됐고요. 수소 기반 교통 기술도 발전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변화 여건 속에서 과연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통수단인지, 그리고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단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트램이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두루 갖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원도심 재생과 제주형 수소 생태계 구축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준 소장께 여쭙겠습니다. 수소 트램 사업, 전국적인 동향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 제주의 지형적 특성이나 기후적 여건상 우리 지금 수소 트램의 어떤 기술적 적합성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트램이 요즘 많이 논의가 되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만 논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수도권과 대도시권에서 트램 사업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의 특징을 지닙니다. 네. 첫 번째는 수도권의 위례 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탄 트램처럼 예. 맨 처음 그 신도시 조성 단계에서 그 트램 사업비를 그 택지 개발 조성 사업을 할 때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일종의 택지 개발 사업과 신도시 개발 사업과 동시에 진행을 하는 트램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트램 같은 경우는 그 기존 대도시권에서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한참 말이 많은 탄소 중립을 위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는 대전이라든지 울산이 그 사례입니다. 근데 두 도시의 특징은 지금 제주와 유사한데요. 기존 도심 지역의 재생을 노리기 때문에 도로 폭원이 넓지 않고, 그리고 기존 교통류와 상충을 좀 걱정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 반면에 역사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개발, 도심 재생, 이게 이제 핵심적인 가치인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주 트램이 지금 현재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경우는 신도시형보다는 기존 도심형,
울산과 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근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요. 울산은 저희와 똑같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제주 여건을 따졌을 때의 수소트램의 기술 동향, 그 다음에 제주 여건과의 어떤 적합성 이런 걸 이제 질문하셔서 수소트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그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 실제 저희 연구진에서 검토를 할 때 그 수소 트램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수소의 전체 양이 한 1년에 한 400톤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에서 공급하고 있는 양에 비하면, 그러니까 공급 양에 비하면 굉장히 그 교통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수소 트램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여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주도가 그 일단 수소 트램의 등판 능력이 60%입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충족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형들을 다 찾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소 트램에 대한 운영 여건은 적합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여건 적합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는 제주가 추진하려는 트램 사업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 트램 그제 좀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바로 한 달 전에 우리 제주도에서 BRT 고급화의 그 일환으로 그 섬식 정류장이 개통해서 지금 운영한 지 한 달여 됐지 않습니까? 좀 이 새로운 그 교통 그 인프라의 그 등장으로 인해서 도민 사회가 살짝 좀 혼란스러웠던 점도 없잖아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정착되는 단계고요. 이게 안착화도 되기 전에 다시 트램이라는 이슈가 딱 부상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좀 약간 혼란스러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섬식 정류장 이거라도 정확하게 하나라도 해결한 다음에 이것도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 앞으로 한 3년에 걸쳐 갖고 해야 될 건데 이게 아직 지금 막 시작한 입장인데 지금 바로 그 다음 또 새로운 그 신교통 수단에 대한 논의를 하자니까 지금 논의가 약간 좀 산발적으로 되는 느낌이 있다. 이게 하나 문제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관광도시인 제주도에서 좀 특색 있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그 트램과 같은 교통수단 하나 있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신교통수단으로서 있으면 있어도 괜찮다지 꼭 제주도에 있어야 된다는 그 타당성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도민 사회가 좀 공감대가 지금 폭넓게 트램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약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좀 지금 현재 그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직장인이 친환경 교통, 뭐 새로운 신차가 출시했다. 그래서 이걸 구매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고 싶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구매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거든요. 차를 사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그 재정 형편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에 좀 돈이 있는데 설령 또 여유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신차를 구입하는데 먼저 쓸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새 집 장만하는데 먼저 쓸 것인지 또 뭐 자녀 결혼하는데 먼저 쓸 것인지 이것도 다 재정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느냐. 설령 새로운 신차가 좋다 하더라도 저걸 정말 빨리 사야 되느냐.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멀쩡한 차 빨리 이걸 교체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가족 간에 설령 직장인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들하고 논의도 해봐야겠죠. 상의. 이거는 우리가 주민 공감대 내지 수용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점을 심도 있게 한번 검증한 다음에 그래도 이거 한번 도입해볼 만하다 하면은 확신해서 아마 도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뭐 이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뭐 전체적인 큰 이제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봐지고요. 아까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BRT는 단기적으로 이제 당장 대중교통의 운영의 시설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하는 부분이고, 수소트램은 비교적 장기적인 좀 플랜을 갖고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방안들,
그리고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개의 그 교통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들을 맞물려 나간다면 충분히 이제 수용성이 있을 거라고 봐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도민들로부터의 어떤 수용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의견들을 청취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진이 제시한 최적의 노선안을 보면 제주항에서 동문 로터리, 서문로, 그다음 제주공항을 거쳐서 신제주 올라오면 신제주 사거리, 노영 5거리를 거쳐 제주고 근처까지 가는 12.91km 구간입니다. 사전 타당성 당시보다 길어졌습니다. 이 같은 노선을 결정하게 된 과정, 배경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노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선이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주도 도민도 아니고 네. 용역진들은 철도 전문가들이고 그렇죠. 교통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3년 전부터 이제 사전 타당성 할 때부터 이게 일관되게 쭉 같이 갔던 논리인데요. 노선을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제주 시내를 다 도보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전역을 다 도보로 걷고 예. 경사도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버스도 다 타보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나온 노선이었고요. 사전 타당성 때도. 근데 저희들이 사전 타당성 때의 노선과 변경한 요인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그 제주도에서 지금 방금 저희 토론 이슈로 있었던 BRT와의 중복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BRT와 사실은 트램이 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저희들이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노선이 겹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BRT 노선이 없는 쪽으로 일단 최종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수요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 그 대도시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제주시의 인구 수도 대도시에 미치지 못하고 제주시와 비슷한 제가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관광도시들이 트램을 추진하다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도시들은 승용차로 이미 운전자들이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요 자체가 제주도만큼 그렇게 뭐 뒷받침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노선보다 경제성을 높이고자 지금 현재 그 신제주를 관통한 노선을 훨씬 더 중심부로 내렸습니다. 예. 내리고 거기가 이제 도로 여건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내린 배경에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체 도로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대중교통 중심 축으로 좀 살려보자. 그러니까 그 BRT 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은 사실 그 핵심 보행축을 잡긴 좀 어려운데요. 신제주에서 그 제주도청에서 쭉 노영오거리까지 가는 그 네. 중심 구간에 대중교통 축이 생기면 거기를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 도로가 그 승용차나 버스 이용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이벤트에 일단 일종의 도시 성장 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역도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 결과 저희들이 그 사전 타당성 때보다 수요를 좀 더 높였습니다. 비용도 높아졌지만 수요도 올라갔기 때문에 국토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국토부도 부담이 있죠. 예산을 줘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금 좀 변경이 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BRT 중복을 피하고 네. 좀 경제성도 높이기 맞습니다. 위한. 네네. 그래서 이번 구간이 탄생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나온 용역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번 계획은 제주에서 처음 수립하는 도시철도 계획으로 수소 트램의 도입의 타당성과 노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이제 출발점이 되겠고요. 앞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수소 트램의 도입 가능성은 이미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제주항과 제주공항 같은 국가 기반 교통시설과의 연계, 그리고 신제주와 구제주를 연결하는 생활축 중심의 노선, 그리고 관광 편의 증진 등 수요 창출 가능성까지 폭넓게 이제 검토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공청회에서도 이제 제기되었다시피 차량 정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장기간 공사에 따른 이제 통행 불편, 그리고 상가에 대한 피해, 버스 노선의 조정 문제 같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제주의 미래 교통 체계를 설계하는 전략적 계획이라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찬성하신다. 라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윤철수 대표는
어떻습니까? 2023년에 제가 용역 보고서를 이렇게 읽을 때와 가장 좀 차이점이 그때는 그러면 왜 끊어서 했을까? 그때는 1노선, 2노선을 했는데 지금의 2002년 전에 1노선과 2노선을 플러스한 게 지금의 12.9km 아닙니까? 네. 사실 엄밀히 보면 왜 이렇게 그 노선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가져나갔을까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약간 살짝 의문을 갖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목표점을 정확하게 이게 대중교통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우리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촉진시킬 목적이라면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만은 이거는 철저하게 관광객을 용이다. 타깃으로 한 관광객 시장을 타깃으로 한 노선이다 하면은 충분히 그건 이해되고요. 제주에 이렇게 상징적 교통수단 하나 있다. 우리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게 제시됐다면 충분히 공감을 가질 수 있는데 대중교통 정책으로서 하니까 많은 의심을 갖습니다. 아까 이 소장님 말씀처럼 제주도의 인구가 지금 한 7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100만 이상은 뭐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것을 플러스하는 요인이 관광객 아닙니까?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뭐 1년에 뭐 한 1,300만 명 이상 되는데 그 관광객들을 트램 뭐 이용객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겠다. 그다음에 부두에 있는 뭐 국내 뭐 내국인 관광객들 많이 이용하는 제주 연안 터미널과 그다음에 국제선 터미널, 크루즈 관광객까지도 이렇게 원도심을 끌어들이겠다. 그 원도심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저도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너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 노선에 과연 건설이 안정적으로 될까? 이걸 볼 때는 이거는 좀 살짝 의문이 됩니다. 물론 전에 2년 전과 비교해서는 일단 좀 많이 좀 경제성에 대한 그 뭐는 많이 보완됐다. 하셨다. 이거는 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일단 그 노선 병합의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타겟이 계속 제가 3년 넘게 듣고 있는 얘기인데요. 타겟이 뭐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근데 늘 안타까운 게 만약에 제주도가 100만 이상의 도시고 대도시면 당연히 도민만을 위한 정말 충실한 노선을 깔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관광객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1년에 그 1,300만, 1,500만 오는 관광객들 하루로 따지면 3, 4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왕복으로 혹은 뭐 3, 4회만 타줘도 사실 우리가 일본이나 뭐 이 궤도교통선이 잘 돼 있는 나라를 가면 무조건 궤도교통선을 타주거든요. 외국인들도 타줘야 되고 저 육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타줘야 되고 그래서 관광객과 그 도민을 같이 타겟팅으로 하는 노선으로 잡았는데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환승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민들은 잘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거는 궤도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궤도교통수단이 있는 도시에서는요 갈아타는 게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궤도교통수단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세권 역이 있는 데는요 그 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액티비티 집합체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안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 궤도교통수단이 생기면 그 역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멀티플렉스 극장도 생겼고 예전 사례를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지방 도시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다른 버스와 연계한 대중교통으로 오려고 하지 승용차를 타고 역세권으로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 환승이 대중교통끼리 환승도 있지만 승용차 이용자들이 그 제주시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승용차를 끌고 제주시로 들어오지 않고 싶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불편하게끔 가중을 줘야 되고 이게 저희 교통 전문가들이 그 가장 일반 시민들과 부딪히는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차를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불편하면 그분들이 승용차 이용을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불편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편한 대신에 그분들에게 다른 효용으로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 게 있고요. 그게 궤도교통수단은 아까 뭐 기후 얘기도 하셨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타기 너무 좋고요. 단차도 없습니다. 정밀정찰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탈 수 있고 장애인도 탈 수 있고 아이들 손잡고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갈아타는
그런 환승 행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 이게 꼭 관광객만을 위한 그런 노선은 아니다. 그래서 궤도교통수단, 그러니까 미래 도시는요, 분명한 게 궤도교통수단이 있는 도시와 없는 도시로 이 가름마가 타질 겁니다. 저도 좀 연계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트램 속도가 시속 30km 내외입니다. 네네네. 시속 30km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제한 속도. 네. 근데 과연 이 정도의 속도로 외곽지도 아닌 도심지 내에서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네. 이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많습니다. 어떻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질문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그 최고 속도가 30이 아니고요. 제한 속도 30 이런 게 아니고 표정 속도라는 용어로 우리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정차 시간이라든지 뭐 가감속 시간을 뺀, 그리고 다 그런 것들을 통합했을 때의 속도입니다. 참고로 수도권의 그 지하철, 도시철도, 서울에 있는 뭐 많이도 오셔서 타보셨겠지만 지하철의 표정 속도가 25km에서 30km 사이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표정 속도가 이 노면에서 30을 달성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도전적인 수치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연구진이 그 기술적 서포트를 계속 하겠지만 트램 우선 신호를 지금 대전도 우선 신호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끼거든요. 네. 가다서다 이러면 지하철 수준의 어떤 정시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다서다 안 합니까? 네. 교차로에서 서지 않고 정류장에서만 서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계속 그렇습니다. 간다. 그러니까 다른 교통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시 설계를 다 할 거고요. 그게 가능해진 이유는 기술력입니다. 지금은 교통신호, 교차로 신호 자체도 이미 다, 저는 제주도가 교차로 신호는 제일 앞서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통량을 검지해서 교통 신호를 바꿔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트램 우선 신호만 프로그래밍해서 탑재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표정 속도 30km는 굉장히 도전적인,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도전적인 수치이고, 그게 가능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우선 축을 잡아서 이걸 정비하고 나머지 도로의 교차로 현실을 조정하면 충분히 구현 가능한 그러한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용역 내용을 보니까 트램 7대를 운영을 하면서 10분마다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 개 차로는 버스 중앙 차로처럼 트램 전용 차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용역 안에서 제시된 구간을 보면 편도 2차로 구간이 꽤 많습니다. 그럼 편도 2차로 중에 한 개 차로는 트램이 차지한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개 차로는 일반 차량, 버스, 택시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서 또 교통 정체, 불편, 사실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이번 계획의 추진 구간 중에 일부 구간은 편도 2차로 구간으로 수소 트램 전용 차선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도 2차로 구간에는 단선, 즉 이렇게 한 개 차로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획해서 기존 승용차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교통지체 해소와 연계한 일방 통행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트램 노선과 중복되는 이제 버스에 대해서는 재배치가 필요하겠고요. 전체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기존의 버스 노선도 이제 조정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일부 구간에서 전용 노선 도입으로 해서 승용차 혼잡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제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고요. 트램 도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로 기능 전반에 대한 이제 정밀 검토와 교차로에 대한 개선, 그리고 택시 승하차 공간과 상가의 이제 하역 공간에 대한 확보, 그리고 버스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이제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이제 보완 방안을 이제 마련할 나갈 계획인데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의 교통 흐름에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승용차 중심의 도로는 미래가 밝지는 않거든요. 대중교통의 촘촘한 연결로 도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려면은 버스와 트램에 연계한 이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일단 뭐 교통 혼잡은 더 심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트램 건설의 목표로서 교통난을 약간 해소하겠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갔고, 또 제주도에서 언론에 이렇게 배포한 자료, 그 트램의 건설 목적을 보더라도 뭐 원도심 활성화도 있고, 뭐 이번 용역 결과에서 보니까
뭐 도시 재생이라는 표현도 있고 원도심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상권 활성화라는 표현도 있고 근데 이거는 다 저희들도 이런 효과가 올 수 있겠다라는 거 다 아는데 과연 근데 교통난 해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굉장히 좀 의문되고요. 특히 그 제주공항에서 동문로타리까지 이렇게 갈 때 보면 아마 화물청사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편도 3차선이 넘으니까. 근데 옛 그 서문파출소 지점, 그 아마 용문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그 서문로, 그다음에 동문로까지의 이 구간은 안 그래도 재래시장이 있어서 굉장히 좀 혼잡한 데인데 동문로 구간은 아마 트램이 건설되면 그 지금 현재 그 편도 2차로만 갖고 트램을 건설된다면 오히려 대중교통 면에서는 그 트램으로선 대박날지 모르지만 그 주변 그 전체적인 제주시 도심권의 교통난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면 버스 이용객을 더욱 늘릴 수 있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에 대중교통체계 개편했다. 그 다음에 우선차로제 만들면 더 빨라질 것이다. 또 구평버스 투입되면 더 빨라질 것이다. 근데 빨라졌는데 버스 이용객은 늘진 않았어요. 지금도 역시 10% 초반대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트램 되니까 갑자기 이제 버스 이용객이 그럼 한 20%로 올라갈까? 저는 이걸 굉장히 너무 좀 기대치를 크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궁금한 게 아까 뭐 우리가 환승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렌터카를 이용할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내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한 70% 이상이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데 교통수단으로서 이분들이 만약에 렌터카를 이용 안 하고 트램을 탄다, 설령 그렇게 한다고 친다면 그러면 동문 재래시장까지 가는데 그 다음부터 그럼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왔는데 불과 그럼 20분 트램 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럼 교통수단을 뭘로 할 것인가? 그럼 제주도 전혀 나머지 일정은 버스로 할 것인가? 그럼 이때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교통부서라면 이 트램에 만약 그걸 도민들에게 설득한다면 동문로타리를 그럼 아예 버스 터미널을 아예 하나 만든다든지 그래서 아주 여기서 시외버스 타기가 참 쉽다라는 걸 아예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렌터카의 대여 반납 장소를 아예 통째로 동문로타리로 옮겨온다면 말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이상은 그러지 않고 이것만 하면 트램만 건설하면 마치 이렇게 될 것처럼 렌터카 이용객을 하게 된 거는 뭔가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조금 더 설득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친절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궤도교통수단 지금 트램을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렌트카 이용자들의 그 제주 시내의 어떤 통행을 좀 줄여보자. 이게 핵심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렌트카 배반차 하우스를 외곽으로 그 차량기지 쪽으로 옮기거나 일단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관광을 시작하면 무조건 자기 이 캐리어를 어딘가에게 둘 장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가 여행의 시작점이 되고요. 그걸 기점으로 그분들은 제주시 관광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게 뭐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여행 패턴의 통행 패턴의 변화가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렌트카로 맨 처음 여행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들의 통행 패턴도 달라지고 이미 통행 수요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수요 감소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저희들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승용차 이용자들이 과연 도민들이 승용차 사랑이 전국 최고 수준 있으더라고요.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그런 분들이 과연 승용차 이용을 포기해 줄 것인지 정말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용차 이용을 하면서 계속 컴플레인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도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하시겠죠. 근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수가 궤도교통수단이 가진 메리트가 있습니다. 궤도교통수단은 심미적 안정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 도보 접근성이 500m 넘어까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승용차 이용을 포기하고 걸어다니는 도시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또 비용적인 측면,
좀 경제성에 대한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293억 원입니다. 정부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야 정부 지원이 나옵니다. 국비 지원율 한 60%인데 우선 이제 포함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어떻게 이제 예상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나머지 이제 40%는 이제 도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이 액수가 한 2,100억 원 정도 됩니다. 과거에도 이제 경제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는데 경제적 타당성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비 지원 60%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죠. 제주도가 만약에 이런 금액을 받아오면 플랜카드를 붙여서 환영하고 예. 도에 그 지금 재정되는 투입되는 비용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다른 부대 사업이나 민간에게 모든 이익이 다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이 궤도교통수단을 하면 도시재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익을 가져가는 집단들이 생기거든요. 그 집단에게 모든 이익이 가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프라핏 쉐어링, 그러니까 이익 공유라고 하는데 예. 전문적인 용어로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준비해서 이 지자체 재정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조세담보 금융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미래에 실현될 이익을 대비해서 세금이 많이 겹칠 걸 대비해서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그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바라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운영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다양한 마케팅이나 다양한 정책 실현을 통해서 도모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경제적 타당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라는 예.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예. 오히려 대도시권보다 제주는 유리할 수 있다. 왜? 자금이 몰릴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 그 다른 도시들은 첨두 시간, 출퇴근 시간, 통학 시간 빼고는 철도 안이 한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광 도시들은 실제 거기를 관광객들이 다 메워줍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절반 정도를 관광객들이 메꿔줍니다. 그러면 운영비의 절반을 관광객들이 메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적 타당성은 수요와 기반에서 같이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측면으로 저는 자신을 하고 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자신이 없으면 저도 그렇죠. 이런 걸 예.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윤철수 기자 어떻게? 예, 저도 뭐 대체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일단 그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이렇게 입안이 돼갖고 60%를 이렇게 지원받는다면 아마 부담은 뭐 크진 뭐 2천억 원이란 그 예산이 뭐 크면 큰 것이고 또 뭐 다른 사업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는 또 그렇지도 않다는 느낌 좀 듭니다. 우리가 BRT 사업도 3단계까지 하면 한 1,7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또 중공영제로 해서 1년에 투입되는 그 비용이 뭐 1,000억까지는 아닙니다만 예. 그 비슷하게끔 이렇게 하는 그 현실들을 이렇게 볼 때는 좀 뭡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 약간 그 재정의 문제보다는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 쓸 곳이 대중교통 분야에 다른 게 없고 오로지 트램밖에 없다 하면은 뭐 네. 당연히 뭐 답은 뭐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지 않고 지금 대중교통 분야에도 지금 섬식 정류장 이거 다 하려면 앞으로 3년 동안 1,700억 정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좀 이런 그 상황들 여러 가지 감안할 때 또 준공영제도 해마다 이렇게 하는 상황. 예. 또 버스도 이제 무료화 대상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버스 요금까지 올리겠다. 이 재정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면서 올리겠다고 하는 이 상황. 이런 상황인데 물론 뭐 2천억 정도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우선순위적으로 이렇게 해야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상황과 지금 우선 투자 이게 아주 시급한가. 트램을 더 BRT보다도 더 오히려 어쩌면 좀 저는 이걸 더 우선적으로 놓겠다면 좀 수긍은 하겠습니다. BRT를 조금 더 약간 늦추고 이거부터 좀 하자. 이러면 뭐 BRT는 뭐 한 1단계까지만 하고 2, 3단계는 저 후순위를 미루고 이것부터 좀 합시다 하면은 좀 이해를 좀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거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버스 요금도 계속 올려야겠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좀 뭔가 좀 앞뒤가 설명이 맞지 않다. 저는 이 부분은 도청에서가 뭔가 좀 약간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3년간 1,700억 예. 3단계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구상 단계일 뿐이고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건 1단계 내년까지 도령로, 노형로까지 연장되는 축에 대해서만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2단계, 3단계는 진행 상황들을 봐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는 아직 확정적이거나 뭐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트램과 버스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중공영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재정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교통복지로 나가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중교통 중에 버스는 교통복지를 차지하는 교통복지를 통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크다고 본다면 트램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윤을 창출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을 메꾸는 부분들은 상당히 버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트램 운영 주체 누가 됩니까? 트램 운영이 지속 가능하려면은 예.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별도의 교통공사나 공단 같은 거 설립들을 이제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인식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정이나 전문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은 진행 과정을 보면서 도출되지 않겠나. 또 가장 궁금한 요금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향후 운영 주체나 재정 상황 같은 부분들 종합 검토해서 적정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최종 확정이 되겠지만 트램 구간이 운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또 버스 노선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반 버스와 동일한 수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관심 가는 분야 중 하나가 이제 환승 허브 시설이 좀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설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토론하는 동안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 환승 허브라고 이제 뭐 이렇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예. 차량 기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입체적으로 개발을 하되 거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트램에 대한 친숙함을 좀 더 익숙하게 접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렌트카 배반차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승용차 이용자들도 거기에 예. 주차를 해두고 예. 트램으로 제주시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이것에 대해서 물론 뭐 필요는 합니다. 일단 뭐 전에는 뭐 선택 사항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아주 필수 옵션으로 이렇게 예. 제시를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치는 신제주에 제주고등학교 뒤편 쪽으로 그쪽입니다. 그쪽이 되고 아직 그쪽 개발되진 않는 곳이죠. 예, 현재는 나대지도 있고 뭐 약간 뭐 여기 주택가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은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다고 답사를 해서 확인을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준 소장께서 오늘 정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포인트입니다. 경제성이 만약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가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만계획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할 겁니다. 예. 계속 어필을 하는데 다시 국가가 기재부가 다시 이걸 심의하면서 세 단계를 더 거칩니다. 국토부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기재부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기재부 밑에 KDI에서 예산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안전장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들여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경제성이 없다면 여러 가지 그런 2중, 3중의 안전장치들이 걸러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주도에서 만약에 트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중소도시들은 아예 트램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꼭 제주도가 이런 궤도교통수단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래형 스마트 교통수단입니다. 도민들이 꼭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마 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일단 뭐 도의의 의견 청취 듣고 해서 확정되고 또 정부에 신청하면 또 승인을 받게 되면 아마 내년쯤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그 절차를 이렇게 좀 밟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그 로드맵대로 보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절차가 좀 진행될 거로 이렇게 좀 보이는데, 좀 너무 좀 서두른다는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살짝 그 늦추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주민 수용성 부분, 이걸 좀 더 좀 강화시키고 어느 정도 좀 확보된 후에 좀 추진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그 너무 그 한 달이 급하다 해서 이렇게 좀 밀어붙이다가는 오히려 도민들에게 더 충분한 논의도 안 되고 오히려 더 혼란만 또 가중시킬 우려도 크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도민들이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공감대가 좀 넓게 형성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 수용성 공감대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형 국장께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소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 그리고 우려가 이게 같이 공존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는 이제 수소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교통 영향과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와의 그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윤 대표님 말씀하셨던 수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을 하겠고요. 특히 수소 트램 도입이 확정될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제 전용차로 운행에 관한 이제 통행 불편이나 장기간 공사, 택시와 이제 상가 하역 등에 대한 도민과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불편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이제 봐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소 트램이 제주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또 그에 따른 현실적인 우려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나눠봤습니다. 수소 트램 도입이라는 중요한 의제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서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소통과 공감 속에 제주 미래 교통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